환영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인공지능 관련 소식들 중에서도 유독 빛나는 아주 근본들인 질문을 던지는 논문입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자료죠. 바로 디퓨전 모델에 대한 풀이의 공간적 관점이라는 최신 연구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미지나 비디오를 생성하는 이 디퓨전 모델이 원본 데이터에 노이즈를 더했다가 다시 걷어내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요즘은 워낙 널리 알려진 개념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익숙한 과정을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최첨단 생성 AI가 왜 거대하고 굵직한 형태는 기가 막히게 잡아내면서 막상 머리카락 한 올이나 미세한 질감 같은 디테일에서는 약간 뭉개지거나 엉뚱한 패턴을 만들어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아주 기대되는 주제입니다. 회의 준비를 하시거나 최신 기술 트렌드를 따라잡고 싶으신 청취자님,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복잡한 수식 없이도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아하 모먼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다룰 자료는 기존 연구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사각지대를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있거든요. 방금 새로운 렌즈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바로 풀이의 공간, 즉 데이터의 주파수를 분석하는 관점입니다. 주파수요? 우리가 소리 들을 때 그 주파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오디오 이퀄라이저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시각 데이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주파수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대화가 깊어질수록 이 파동들이 모델의 숨겨진 약점을 어떻게 폭로하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오, 그 주파수라는 개념을 논문의 데이터로 가져가기 전에 저는 이걸 그림 그리는 캔버스에 비유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캔버스요? 좋은 접근이네요. 우리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 먼저 굵은 붓으로 하늘이나 들판의 큼직한 배경색과 구도를 쓱쓱 잡잖아요. 이게 주파수의 세계에서는 낮은 주파수에 해당합니다. 이미지의 전반적인 덩어리와 큰 구조를 담당하죠. 네네. 그런 다음 아주 얇은 세필붓으로 나뭇잎의 결이나 사람의 속눈썹, 날카로운 윤곽선을 세밀하게 묘사하죠. 이게 바로 높은 주파수고요. 그런데 AI는 이 두 가지 붓질을 전혀 다른 비중으로 대하고 있다는 게 이번 자료의 출발점인 거죠. 정확합니다. 그 캔버스 비율을 이 논문이 분석한 자연계의 법칙으로 바로 연결해보죠. 논문에서는 이를 풀이의 거듭제곱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프리의 거듭제곱 법칙, 이름이 좀 어려운 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진, 듣는 오디오, 심지어 자연계의 단백질 구조 데이터까지 이 모든 데이터가 품고 있는 에너지를 측정해보면 압도적인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불균형이라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다는 건가요? 사실상 에너지의 90% 이상이 굵은 붓질인 낮은 주파수에 거대하게 몰려 있습니다. 반대로 미세한 디테일을 담당하는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는 그 주파수 대역이 높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뚝 떨어져서 거의 바닥을 깁니다. 자연계의 정보는 본질적으로 저주파에 편중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원래 데이터 자체가 큰 덩어리, 그러니까 저주파에는 에너지가 빵빵하게 차 있고 얇은 디테일인 고주파에는 에너지가 깃털처럼 가볍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원래 데이터의 생김새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디퓨전 모델이 이미지를 학습하기 위해 노이즈를 덮어 씌울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픽셀 전체에 동일한 강도의 화이트 노이즈를 일률적으로 들이붓습니다. 바로 그 불균형한 충돌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동일한 강도의 노이즈가 주입될 때 에너지가 넘치는 저주파 성분은 웬만큼 노이즈가 쌓여도 자신의 원래 형태를 꽤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힘이 세니까 버티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원래부터 에너지가 미미했던 고주파 성분은 그 똑같은 노이즈 앞에서도 순식간에 파괴되어 버리죠. 논문에서는 이를 신호대 잡음비, 즉 SNR의 급격한 분교로 설명합니다. 고주파수의 SNR은 노이즈 주입 초기에 이미 산산조각이 나서 의미 있는 정보를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튼튼한 콘크리트 벽과 아주 얇은 유리 조각에 똑같은 강도로 망치질을 하는 셈이네요. 유리 조각은 첫 번째 망치질에 흔적도 없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깐깐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 보죠. 동일한 노이즈 폭격에 고주파수가 먼저 묻혀버린다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디퓨전 모델은 그 노이즈를 다시 걷어내는 복원 과정을 거치잖아요.
고주파수가 먼저 파괴되었다고 해서 복원할 때 생기는 수학적인 문제점은 정확히 뭔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이 불공평한 파괴가 AI의 생성 과정에 치명적인 수학적 딜레마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수학적 딜레마요? 네, 디퓨전 모델이 노이즈를 걷어내는 매 단계는 통계학적으로 완벽하고 예쁜 종 모양의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는 아주 강력한 수학적 가설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아,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정규분포 곡선 같은 거요? 맞습니다. 이 방향으로 노이즈를 걷어내면 원래 픽셀 값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걸 그 종 모양의 꼭대기가 알려주는 거죠. 저주파 성분은 원래 에너지가 컸기 때문에 노이즈 속에서도 이 가우시안 종 모양이 얼추 예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고주파 성분은 너무 일찍 파묻혀버렸으니 그 예쁜 종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고주파 대역에서는 노이즈가 신호를 완전히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이 가우시안 가설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가상으로 그려진 확률의 종 모양이 한쪽으로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심지어 두세 갈래로 찢어져 버리거든요. 찢어진다고요? 그럼 완전히 방향을 잃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논문에서 이 분포의 오류를 나타내는 KL 발산 지표를 분석했는데요. 수학적 수치를 일상적인 비율로 번역해보자면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이 오류 수치가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가우시안 가정에 찰떡까지 들어맞습니다. 네. 그런데 고주파수로 넘어가면 이 오류 지표가 무려 60배 가까이 폭증해버립니다. 60배요? 와, 오류율이 그렇게 치솟으면 모델 입장에서는 복원 단계마다 엄청난 혼란을 겪겠네요. 종 모양이 찢어져 있으니 어느 쪽이 정답 픽셀인지 확신할 수 없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AI가 매 스텝마다 여기에 점을 찍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수백 번의 복원 과정을 거치면서 그 미세한 오류들이 눈덩이처럼 누적됩니다. 아, 그래서 최종 이미지가 나왔을 때 얼굴형이나 눈, 코, 입의 큰 위치는 완벽하지만 속눈썹의 결이나 피부의 미세한 땀구멍 같은 디테일에서 엉뚱한 픽셀을 찍어버리거나 흐릿하게 뭉겨버리는 그런 환각 현상이 발생하는 거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논문의 연구진이 이 아킬레스건을 단순히 이론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딥페이크 탐지 실험에 역이용했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AI가 만든 가짜 사진이 진짜 사진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해져서 문제가 많잖아요. 네, 육안으로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 연구진은 복잡한 딥러닝 모델을 동원하지 않고도 아주 기발한 방식으로 이 가짜들을 솎아냅니다. 어떻게 딥러닝 없이 가짜를 잡아냈다는 거죠? 연구진의 접근은 정말 우아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이미지 전체를 픽셀 단위로 분석하는 대신에 이미지의 주파수 스펙트럼만 딱 떼어놓고 본 겁니다. 그중에서도 상위 5%, 15%, 25%에 해당하는 높은 주파수 대역의 데이터만 추출했죠. 네네. 그리고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 위에 단순한 선, 즉 선형 회계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그 단순한 일차 함수 그래프의 선을 그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분석 없이 그 선의 기울기와 절편이라는 단 두 개의 파라미터만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분류기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파라미터라 수십억 개인 모델이 만든 이미지를 단 두 개의 파라미터로 잡겠다고 나선 건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존의 표준 DDPM 모델로 생성된 가짜 이미지들은 이 단순한 선명도 테스트 앞에서 무려 99%에서 100%의 확률로 가짜임이 들통났습니다. 거의 백발백중이네요. 실제 자연계의 진짜 사진들은 고주파수 대역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풀이의 거듭 제곱 법칙에 따라 에너지가 아주 매끄럽고 일관되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생성 모델이 만든 사진은 이 기울기가 어색하게 꺾이거나 튀어오르는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였죠. 아까 말씀하신 그 환각 현상의 흔적에 남아있는 거군요. 그렇죠. AI가 저주파수라는 큰 덩어리는 완벽하게 흉내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고주파수의 미세한 파동 법칙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꼬여 있었던 겁니다. 큰 틀은 완벽하게 속였지만 주파수라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대의 밀도가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었던 거군요. 이 대목에서 저는 논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실험, 일명 점 실험이 주는 메시지가 정말 강력하다고 느꼈습니다. 아, 그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실험 말이죠. 네, 청취자님, 이 실험의 조건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까만 배경에 정확히 46개에서 50개 사이의 하얀색 점들을 무작위로 찍어놓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AI에게 이걸 훈련시키고 똑같이 하얀 점 50개를 만들어봐 라고 시킨 건데요. 이걸 제대로 못 해냈죠. 네, 기존 DDPM 모델은 이 단순한 임무에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원본 데이터에는 분명 50개 안팎의 선명한 점만 있는데 평균적으로 80개가 넘는 점을 그것도 불투명하고 흐릿한 덩어리 형태로 잔뜩 흩뿌려 놨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선명한 별 50개를 그려야 하는데 희뿌연 먼지 구름을 잔뜩 만들어 놓은 거네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복잡한 사람 얼굴 그리는 것보다 까만 바탕에 하얀 점 찍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한 걸까요? 주파수 관점에서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까만 배경에 찍힌 날카롭고 선명한 하얀 점이라는 것은 픽셀 값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극단적인 초고주파수 덩어리입니다. 초고주파수 덩어리요? 일반적인 사진에는 저주파수인 배경과 고주파수인 디테일이 섞여 있어서 모델이 저주파수를 뼈대 삼아 어떻게든 이미지를 지탱합니다. 하지만 이 점 실험의 데이터는 모델을 지탱해줄 저주파수 에너지가 거의 없는 순수한 고주파수의 세계였던 겁니다. 완전히 고주파수만 남겨진 환경이었군요. 네, 고주파수의 취약한 모델의 근본적인 한계가 여기서 뼈아프게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이 불공평한 노이즈 폭격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AI가 큰 그림만 대충 그리는 몽상가에서 벗어나서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장인으로 진화하려면 어떤 수학적 조치가 필요했나요? 연구진은 문제의 핵심이 고주파수의 신호대 잡음비가 너무 일찍 붕괴한다는 데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주입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했죠. 그들이 제안한 새로운 방식은 이퀄 SNR입니다. 이퀄 SNR, 동등하게 맞춘다는 뜻이네요. 이름이 시사하듯 훈련의 매 순간마다 낮은 주파수 대역이든 높은 주파수 대역이든 모든 주파수가 동일한 신호대 잡음비를 갖도록 노이즈의 스케줄링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콘크리트 벽과 얇은 유리 조각의 비유로 돌아가면 똑같은 무식한 망치로 때리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는 큰 해머로 치고 얇은 유리 조각은 아주 부드러운 솜털망치로 때려서 두 신호가 파괴되는 속도를 완전히 똑같이 맞춰줬다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고주파수를 보호하기 위해 노이즈 비율을 맞춘 건 좋은데 역으로 에너지가 컸던 저주파수 입장에서는 자기를 부수는 노이즈의 강도가 달라지면서 전체적인 형태가 무너질 위험은 없었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기존 모델들이 고주파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동일한 화이트 노이즈를 고집했던 이유 중 하나가 안정성 때문이기도 했죠.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퀄 SNR은 주파수 대역별로 분산을 독립적으로 스케일링하는 정교한 수학적 트릭을 사용합니다. 저주파수는 원래 가진 에너지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노이즈 비율이 조정되더라도 전체 형태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엄청난 의미를 가지네요. 기존의 디퓨전 모델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던 어떤 계층 구조를 완전히 박살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큰 덩어리를 먼저 그리고 나중에 디테일을 채운다는 자연스러운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모든 주파수를 동시에 똑같이 파괴했다가 동시에 똑같이 복원해낸다는 거니까요. 실제 벤치마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시파10이나 셀러베이 같은 표준 이미지 생성 테스트에서 이퀄 SNR은 전체적인 이미지 품질, 즉 피드 점수를 기존 모델과 대등하게 유지했습니다. 우려하셨던 형태 붕괴 없이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죠. 형태는 잘 유지했다는 거군요. 디테일은요? 더 놀라운 것은 고해상도의 복잡한 건축물 데이터셋인 LSUN 처치에서는 기존 DDPM을 확연히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첨탑의 질감이나 벽돌의 미세한 패턴 같은 디테일이 살아나면서 전체 이미지의 품질이 대폭 상승한 것입니다. 디테일이 생명인 복잡한 이미지에서 진짜 진가를 발휘했군요. 그럼 아까 그 99%의 가짜를 잡아내던 무시무시한 딥페이크 탐지기 앞에서는 어땠나요? 기존 모델들을 모조리 잡아내던 그 똑같은 분류기에 이퀄 SNR로 생성한 이미지를 넣었더니 탐지율이 고작 1%에서 16% 사이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분류기가 완전히 무력화된 겁니다. 와, 탐지율이 1%면 사실상 구분을 아예 못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고주파수 영역의 스펙트럼 붕괴를 막아냈더니 자연계의 실제 데이터와 물리적으로 거의 구분할 수 없는 완벽한 주파수 균형을 만들어낸 것이죠. 당연히 아까 실패했던 점 실험에서도 먼지 구름 없이 정확한 개수의 뚜렷한 점들을 생성해냈습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노이즈 주입 공식을 바꿨더니 디테일 묘사력이 극적으로 좋아졌다? 저는 이 자료를 꼼꼼히 뜯어보면서 오히려 연구진이 시도했다가 완전히 실패한 실험 하나가 묘하게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아, 어떤 실험을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퀄 SNR로 비율을 똑같이 맞추는 걸 넘어서서 아예 순서를 반대로 뒤집어본 플립 TSNR 실험 말입니다. 네, 그 실험은 이 논문이 던지는 가장 철학적인 화두 중 하나입니다. 연구진은 호기심에 기존 모델의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강제해 보았습니다. 고주파수인 디테일을 먼저 훈련시키고 저주파수인 큰 덩어리는 나중에 학습하도록 노이즈 스케줄을 뒤집어 본 것이죠. 캔버스에 비유하자면 사람 얼굴의 윤곽이나 배경은 전혀 없는 허공에다가 속눈썹의 미세한 결이나 피부에 땅구멍부터 잔뜩 그려놓고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얼굴형과 피부색을 채워 넣으려고 시도한 거군요. 상상만 해도 기괴하죠. 진짜 귀괴하고 어색한 과정인데요. 결과는 역시나였죠.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연구진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리저리 조정하고 학습을 반복해도 플립 TSNR 모델은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전혀 학습하지 못했습니다. 노이즈 더미 속에서 의미 있는 이미지를 단 한 장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이 철저한 실패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퀄 SNR처럼 모든 걸 동시에 처리하는 건 수학적으로 가능했지만 디테일 먼저, 전체 형태는 나중이라는 역방향의 흐름은 자연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짓이었던 거예요. 정확합니다. 잎사귀의 결을 그리려면 그 잎사귀가 붙어있는 나뭇가지의 맥락이 필요한 것처럼 정보의 세계에도 저주파에서 고주파로 향하는 우리가 아직 수식으로 다 풀어내지 못한 절대적인 인과율이나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걸 이 실패가 증명해준 셈이네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생성 AI가 머리카락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기술적 개선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제 뒤에 배경이 지금 우주의 별자리 지도와 의료 영상 스캔 화면으로 바뀌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현실 세계에서 고주파 디테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생사의 문제이거나 인류의 수건인 분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천문학과 의학 같은 정밀과학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새까만 우주 배경 속에서 아주 희미하고 미세한 은하의 빛을 분석해야 합니다. 의료진들은 거대한 엑스레이나 MRI 흉부 이미지 속에서 아주 작고 불규칙한 종양 세포의 징후를 조기에 찾아내야 하죠. 듣고 보니 그 미세한 별빛이나 종양세포가 아까 번번이 실패했던 점 실험에서의 그 덩그러니 놓인 선명한 하얀 점들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데이터네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기존의 디퓨전 모델로 이런 의료 데이터나 천문 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노이즈를 제거하려고 했다가는 엉뚱한 디테일을 뭉개버려서 멀쩡한 우주 공간에 가짜 은하를 환각으로 만들어내거나 환자의 엑스레이에 존재하지도 않는 종양을 그려놓을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바로 그 위험성 때문에 이퀄 SNR처럼 고주파수의 무결성을 수학적으로 보장하는 기술은 의료 영상 분석이나 천문 데이터 복원 같은 정밀 분야에 혁명적인 안정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물론 빛이 일순한 그림자도 있죠. 딥페이크 기술이 이 방식을 본격적으로 채택할 경우 기존의 픽셀의 주파수 붕괴를 잡아내던 모든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파수 스펙트럼까지 자연의 법칙을 완벽히 모방한 진정한 의미의 완벽한 가짜 영상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기술의 돌파구는 늘 이렇게 혁신과 위협이라는 양면성을 띠고 우리에게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네요. 오늘 우리는 디퓨전 모델이 왜 디테일에 약한지, 그리고 푸리의 공갈이라는 렌즈를 통해 주파수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깊은 의미까지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아주 밀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시거나 길을 걸으실 때 주변 풍경을 한번 주파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물의 큼직한 실루엣은 저주파,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만들어내는 미세한 질감은 고주파. 익숙했던 세상의 해상도가 확연히 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지라는 시각적 데이터에 국한해서 모델의 한계와 돌파구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도발적인 상상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오, 어떤 상상이죠? 앞서 플립 TSNR의 실프에서 보았듯 데이터에는 뼈대인 저주파가 먼저 존재해야 디테일인 고주파가 얹혀질 수 있다는 강고한 위계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언어를 끝없이 생성해내는 LLM이나 심금을 올리는 교향곡을 작곡하는 음악 AI에게도 이런 주파수적 위계 질서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언어나 음악에서의 주파수 위계 질서라.
언어로 치면 문장의 거대한 문맥이나 논리의 흐름이 저주파수일 테고 미묘한 단어의 뉘앙스나 어조, 구두점 같은 것들이 고주파수에 해당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의 모델에게 이퀄 SNR처럼 언어의 큰 맥락과 세세한 뉘앙스를 완벽하게 동등한 비중으로 동시에 생성하도록 강제한다면 어떨까요? 혹은 문맥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어의 미세한 뉘앙스들만을 먼저 결합하여 거대한 논리를 역으로 구축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어쩌면 AI는 기존 인간의 뇌로는 인지하거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논리 전개 방식이나 기하학적 형태의 외계예술 같은 창작물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큰 뼈대와 작은 디테일이 순서 없이 완전히 붕괴된 채로 폭발하듯 튀어나오는 새로운 개념의 텍스트와 음악이라니 상상만 해도 짜릿하면서도 경외감이 드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한번 곰곰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대화였습니다. 이 복잡한 수식과 위협적인 기술의 이면도 이렇게 주파수라는 돋보기로 한꺼풀 벗겨내고 나면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비춰주는 아주 새롭고 매력적인 거울이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언제나처럼 세상의 가장 깊고 어려운 지식들을 일상적인 시각으로 유쾌하고 날카롭게 풀어내기 위해 저희는 계속 이 정보의 바다를 파고들겠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의 끝까지 함께하며 깊은 사유를 나눠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당렬하게 깨워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